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봉주 후보의 사퇴 혹은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전부 내가 역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자, 오늘은 대전 충남 지역에서 대전 세종 지역에서 지금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속보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90.81% 대전에서 90.81%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자, 관심을 끌고 있는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대전에서 19.35%를 받았고 김병주 후보가 16.47%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후보 14.31%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등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후보는 90.21%였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18.99%, 그리고 김병주 후보가 2위로 17.29%, 역시 정봉주 후보 3위로 15.31%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보면 김민석 후보가 18.03%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1등,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아직까지는 누적 득표율에서 15.6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2위, 3위인 김병주 후보와 0.1%포인트 정도 차이 나고, 그리고 4위인 한준호 후보와도 한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 서울과 또 ARS 이런 투표들을 나중에 개봉했을 때 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까지 최고위원이 되는 이제 전당대회인데, 선거인데 5명 바깥에 나갈 수도 있을까요, 강성평 의원님?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네. 사실 거의 8명, 8위, 7위, 6위 이렇게 거의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1, 2, 3위보다는 5위, 6위가 사실 누가 되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가 5위 될 것 같다, 6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네. 최고위에 들어갈 것은 조금 확실시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몇 등으로 들어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어제 전당대회 경기도 지역 순회 경선 연설장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구에게? 정봉주 후보에게. 화면 보겠습니다.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탈라치기와 흑색선전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합해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정봉주를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자, 정봉주 후보 이런 당원들의 반응에 자신의 입장을 내일쯤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내주 초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손준석 대변인님,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정봉주 후보께서 지금 모략과 음해와 흑색선전이 자신을 향해서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네.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 정봉주 후보가 했다는 말이 이제 카톡으로 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그 후보하고 가까운 관계인 아까 그 박원석 전 의원이 전화해서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이제 그 나왔었던 네. 내가 5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만장일치제인데 내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깽판을 치겠다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회방 정도 놓겠다는 네, 회방 거죠. 정도 네. 놓겠다는 건데 그 사실 본인이 한 말씀 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건데 저는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네. 저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다면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지금부터 이제 총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등 안에는 못 들어. 지금도 저렇게 벌써 시끄러운데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통제도 안 아니, 되고 자기보다. 그 혹자들은 이제 너무 이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방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네. 그래도 좀 품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게 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네, 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지금까지 이제 정치 역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어떤 네. 분인지. 저분의 캐릭터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내주 초의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앞장서겠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 내가 잘 보좌하겠다. 그런 얘기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도 네. 이미 이제 그 본 게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남은 경선 좀 주목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권리당원이 저 서울만 남아 있거든요. 네. 서울이 가장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그 호남하고 비슷한데 저 네. 서울만 치면은.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2등, 3등 이야기하는 게 권리당원의 모바일 투표입니다. 네. 근데 모바일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 호남 같은 경우는 20% 기록했잖아요. 네. 이번에 투표 안 한 권리당원들이 지금부터 이제 투표를 합니다. 뭐냐면 ARS를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신호만 주면은 이 정봉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안 했던 권리당원들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의원이 14%가 또 투표 안 했습니다, 아직.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있는데 30%. 네.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게 앞으로 남은 거 많기 때문에 네. 5등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 설전 변호사님 짧게 해주시죠. 네, 정봉주 후보가 아까 연설에서 갈라치기와 흑색선제 음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본인이 지난 총선 때 박용진 같은 당에 있는 박용진 후보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 그게 다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게 본인이 하면서도 그게 다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업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이제 다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터라 강성필 평론가께서 발언권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정봉주 네. 후보가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나 찐명인데 왜 몰라주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 중에서 보통 5년 미만으로 입당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정봉주가 얼마나 이재명과 함께 잘 싸울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지금 본인에게 악플이 쏟아지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그런데 나는 관심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기회가 있는 후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의 어떤 약진을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십니다. 알겠습니다.